안녕하세요. 일타 강사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그래도 다들 좋아하시는 롤렉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롤렉스가 어떻게 좀 유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어떤 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렉스는요 정말 엄청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단일 브랜드 전 세계 매출이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게 시계 브랜드가 진짜 한 수백 개 됩니다.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브랜드가 30% 차지한다. 정말 대단하죠. 2위가 까르띠에거든요. 까르띠에도 잘 아시죠? 근데 왜 2위하고 매출 차이가 한 3, 4배 정도 난다고 하니까 압도적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브랜드 인지도 측면이 압도적이죠. 우리가 파텍이라든지 브레게, 오데마 피게 이런 5대 하이엔드 브랜드들보다 가격도 싸고 어떻게 보면 더 낮은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은 압도적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걸 몰라도 롤렉스라는 단어는 다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자동차에서는 그냥 벤츠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벤츠는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오래된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역사성이 충분한데요. 근데 의외로 이 롤렉스가 역사가 좀 짧습니다.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 역사가요 대부분 170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가장 오래된 브랜드가 뭐냐 논란거리가 있긴 한데 이게 블랑팡이 주장하기에 1735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도요 1700년대, 1800년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역사성이 좀 있죠. 그런데 롤렉스는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20세기 초죠. 1908년에 출범한 브랜드입니다. 다른 브랜드라고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뒤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성이 떨어지는 롤렉스가 어떻게 명품 시계의 제왕이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요 당시 시계의 시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처음 개발될 당시의 시계는 대부분 회중시계였습니다. 현재는 뭐죠? 대부분 손목시계죠. 그전에도요 손목시계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대중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실험적인 형태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말이 되면요 이게 전쟁에서 시계가 쓰이게 됩니다. 이게 현대전이 되면요 그러니까 동시작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몇 시에 포격을 해줘 이러면 시계가 정확해야 되니까요. 군인들이 이게 회중시계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내에서 그냥 일부러 회중시계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약간 손목시계처럼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부터 이게 손목시계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겠죠. 결론적으로는요 롤렉스가 출범하는 20세기 초가 되면요 그 손목시계하고 회중시계가 동시에 나오는 약간 이제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변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롤렉스는 어떤 브랜드죠? 신생 브랜드죠. 신생 브랜드가 그냥 다른 원래 이제 5대 하이엔드 브랜드처럼 유명 명품 시계 기능 많은 거 넣고 복잡한 회중시계 만들면은 인지도도 안 되고요. 기술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롤렉스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포츠 시계 시장입니다. 필요한 게 뭐냐면 휴대성이죠. 그 다음에 정확성 그리고 이제 내구성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롤렉스는 우리는 스포츠 손목시계 시장에 한번 초점을 좀 줘보자 라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우선은 정확성을 확보하는 일을 합니다. 원래요 이게 회중시계랑 손목시계랑 비교를 하면요 회중시계가 그 당시에는 훨씬 정확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손목시계는 무브먼트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졌거든요. 롤렉스는 창업하자마자 손목시계 작은 무브먼트로도 정확성을 확보하는 거를 굉장히 좀 사활을 걸어서 개발을 하고요. 1910년에는 결국 그 정확성의 상징인 스위스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제 롤렉스가 정확성을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이제 내구성 확보죠. 이게 내구성 확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브먼트를 밀폐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내구성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물 들어가면은 정말 무브먼트에서는 쥐약이니까요. 그래서 롤렉스에서는 방수 시계를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 연구 끝에 1926년에 오이스터라는 방수 케이스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허까지 내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름이 오이스터냐? 오이스터가 우리 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창립자가 우연하게 식당에 갔는데 굴을 까먹으려고 했는데 굴이 정말 안 까져가지고 우리 케이스도 이렇게 단단한 케이스를 하기 위해서 오이스터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수 시계도 만들고 정확성도 기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잘 안 팔리겠죠.
그런데 롤렉스는 참 대단한 브랜드인 게 그 당시에는 시계업계에서는 뭐 사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롤렉스가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메르세데스 그라이치라는 여성이 그 수영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롤렉스가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시계를 방수 시계, 오이스터 시계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횡단을 하고 나서 이제 오이스터 시계를 이제 광고를 하죠. 이게 대서양을 횡단할 정도로 수영을 했지만 우리 시계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도 돈을 써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겼냐면 롤렉스는 약간 튼튼하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방수까지 된다. 이런 어떤 시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롤렉스가 어떤 행보를 하게 되냐면요. 롤렉스 특유의 자동 무브먼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뭐 최초는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이거를 좀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롤렉스에서는 퍼페추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롤렉스에서 이게 퍼페추얼을 부르는데 이게 영원한, 오랫동안 이런 뜻이고 이게 원래 이제 퍼페추얼 캘린더라는 시계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뭐 윤년까지 계산해주는 그런 건데 이거랑 저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퍼페추얼 캘린더하고는 전혀 다르다. 아무튼 이 자동 무브먼트를 그러면 왜 개발했냐? 이거는 방수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게 수동 무브먼트는 용도로 이렇게 태엽을 이게 감아줘야 되잖아요. 스포츠 시계는 뭐 많이 움직이니까 자동 무브먼트가 효율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용두 부분에 이제 방수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두를 감아주지 않고 하는 무브먼트를 이제 필요 있게 그래서 자동 무브먼트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 무브먼트까지 개발한 다음에 또 하나 좀 신경 쓴 게 뭐냐면 시계 줄입니다. 롤렉스가 가장 좀 신경 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손목 시계들이 대부분 가죽 스트랩으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가죽 스트랩은 어떻죠?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죽이 젖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롤렉스는 초창기부터 금속재 스트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브레이슬릿이라고 하는데 브레이슬릿이라는데 보통 팔찌라는 편이죠. 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유명한 브레이슬릿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가이 프레라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회사의 브랜드를 여러 회사에서 이제 브레이슬릿 썼는데 롤렉스도 이 회사에서 납품받아서 쓰곤 했는데 나중에 롤렉스가 이 회사를 인수해버립니다. 정리하자면요. 롤렉스는 결국 단순하지만 정확하고 방수도 되고 시계 밥을 안 줘도 되고요. 금속 시계줄인 브레이슬릿을 사용하는 브랜드가 됐는데 현재 이게 정확히 롤렉스의 이미지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지금 현재 롤렉스 구입하시면요. 롤렉스에 어떤 거 있냐면 오이스터 케이스다, 자기들은 뭐 크로노미터 인정을 받았다, 뭐 퍼페추얼 무브먼트다, 뭐 이런 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좀 쓰거든요. 이게 이제 롤렉스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때 거의 다 개발이 됐습니다. 이 이후로요. 롤렉스가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명품 시장을 완전히 롤렉스가 장악하게 되면서 현재 롤렉스가 탄생하게 되겠죠. 그럼 롤렉스의 성공 비결은 뭘까? 결국 시장이 뭘 원하고요.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셀룰로폰에서 약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바뀌었을 때 그냥 애플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아쉽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브랜드였던 롤렉스가 아쉽지만은요. 그 후로는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변화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좀 잘 팔리니까요. 롤렉스의 한계는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구축한 컨셉 이외의 확장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전통적인 스타일이 가죽 스트랩으로 된 드레스워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롤렉스가 잘 못하거든요. 이게 첼린이라는 모델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롤렉스 매장 가면 다른 시계는 진짜 없어서 못 파는데 첼린이는 항상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요. 첼린이 이외에 다른 모델들은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교훈이 있죠. 롤렉스 가면은 절대로 첼린이는 사면 안 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롤렉스가 어떻게 명품 브랜드가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일타강사TV였습니다.